그 아이가 제 이름이 적힌 자료를 들고 발표석에 섰을 때 회의실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계약직에게 이 자리는 원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자료를 보지 않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 얼굴을 마주치면 20년 전 같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내려놓던 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지 아니면 말할 기회를 닿지 않을지. 20년 전 밀려난 사람의 딸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지아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늘 정확했고 자리에 앉으면 노트북을 먼저 켜기보다 그날 일정부터 정리하던 아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이면 항상 가장 먼저 들어와 있었고 회의가 끝나면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정직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잡담을 나눌 때도 문지아는 의자를 밀어넣고 테이블 위에 남은 컵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정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팀장, 책임자,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보고서 표지에 올라갈 사람들. 문지아는 늘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발언 순서가 오면 메모만 넘기고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문지아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회의실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회의 중에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계약직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회의 중에 자료 하나가 누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 시선이 서로를 오갔습니다. 그때 문지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파일에 있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노트북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됐습니다. 누군가는 아, 거기 있었네 하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미 관심을 거둔 얼굴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정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갔고 문지아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치고는 괜찮네. 그 정도였습니다. 문지아는 야근을 할 때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도 메신저로 야근 중이라는 표시를 굳이 띄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언제 퇴근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테고 그 자리는 늘 그렇게 채워졌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문지아를 볼 때마다 나는 선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상은 아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편했습니다. 괜히 사람을 알게 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20년 전 내가 선을 넘은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일을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직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20년 전에도 나는 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의자가 더 딱딱했고 지금보다 조명이 더 밝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임원이 아니었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나눴습니다. 회의실엔 여자 목소리가 항상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은 늘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상사 쪽에 가까운 자리, 창가 쪽, 그리고 뒤편. 나는 늘 가운데쯤에 앉았습니다. 튀지 않으면서 묻히지도 않는 자리.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문지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인데도 이미 파일 순서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경쟁자라기보다 같은 팀원이었으니까요. 상사가 들어오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잡담이 멈췄고 의자가 당겨졌고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상사는 자료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상사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한 명만 정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굴렸습니다. 나도 그 순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사는 천천히 후보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 그리고 문지아 어머니의 이름, 같은 이름 두 개였지만 같은 출발선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오래 버텼고, 조금 더 늦게 집에 갔고, 조금 더 문제없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놀라거나 기뻐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어떤 일이 달라질지,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대신 기회를 조금씩 잃고 있었고, 나는 기회를 지키는 대신 다른 걸 미루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지아 어머니는 자료를 챙겨 먼저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해야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회의실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정하던 공기, 상사의 목소리,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그 사람의 손,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게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경쟁이 시작됐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조금은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두 개의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상사는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 머리 위에서 윙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 어떻게 보는지 내 생각을 듣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결정을 위한 확인이었으니까요.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엔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쳤습니다. 말을 먼저 하던 사람, 말을 끝내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문지아 어머니. 상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리스크 없는 쪽으로 가야 해. 그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건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이번 프로젝트 끝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겠지.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문제였습니다. 상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 보이던가? 그 순간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 잘합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사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안전한 문장.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방향을 분명히 만드는 문장.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순간 바꿨습니다. 상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맞는 게 맞겠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추가 질문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사람들도
똑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딱 소리를 내며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도 잘했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넘어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나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아 어머니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짐을 싸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프로젝트 책임자는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회의 자료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어디선가 한 줄 지워졌지만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회사였고 그게 그때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됐고 회의는 늘었고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쌓였습니다. 문지아 어머니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다는 말도 전보됐다는 말도 정확히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그런 일이 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일은 안 보이고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조직 정리하면서 같이 빠졌대. 그 말에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알아버리면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람의 공백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일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고 회의실에서 앉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었다. 선택은 회사 기준이었고 나는 그 흐름에 올라탔을 뿐이다. 그 말은 반쯤은 사실이었고 반쯤은 변명이었습니다. 몇 달쯤 지나 우연히 점심시간에 사내 게시판을 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부 협력사 명단,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지아 어머니의 이름.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이 업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앞으로 가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정리된 듯 흘러갔습니다. 나는 성과를 냈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내 말은 더 빨리 적혔고 결정은 점점 내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문지아 어머니는
어깨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도였는지 운명이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 사람의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내 시간은 계속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과거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정리된 선택, 다시 꺼낼 이유 없는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요. 문지아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계약직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회의 때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깔끔했지만 굳이 눈에 띄지는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튀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말 오후 백화점에 잠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정장을 고르러 간 것도 아니었고 누굴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걸어 들어간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소리는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속을 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익숙하다고 하기엔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 얼굴.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문지아. 회사에서 보던 옷이 아니라 편한 차림이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옷걸이를 들고 여자에게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그 말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거리, 말을 주고받는 속도, 서로의 표정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눈빛. 그건 회사에서 보던 그 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지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 아이였을까?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기억에 남는지. 월요일 회사로 돌아와 문지아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됐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열어봤을 뿐입니다. 경력, 학교, 공백,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보호자 문땡땡. 성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게 당연한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 이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머리를 스쳤습니다. 회의실, 서류를 정리하던 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이름. 나는 서둘러 이력서를 덮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라고. 괜히 과거를 끌어다 현재에 겹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문지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조금 더 오래 봤고 보고서의 문장을 한 줄 더 읽었고 말하지 않는 태도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의도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른 척 하기엔 조금 늦었다는 걸. 회의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계약직이 발표석에 서는 일은 이 회사에서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지아가 제 이름이 적힌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왔을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저 아이지? 라는 질문이 모두의 얼굴에 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서로를 흘끗 봤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의도가 생기니까요. 문지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자료를 꺼내는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그 아이는 자기 몫만 설명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환경 이야기, 누군가의 잘못이나 변명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던 중간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선발은 아니라는 거죠. 회의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기회네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 단어는 회의실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거나 아니라거나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선보다 뒤로 가지 않게 막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문지아는 마지막 창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이 과정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인정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나는 문지아를 잠깐 불렀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격려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나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내가 했던 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로 누군가는 사라졌고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았고 누군가를 끌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닫혀있던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기대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불을 끄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선택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이번엔 모른 척하지 않았고, 이번엔 말할 기회를 닫지 않았다고. 그걸로 오늘은 괜찮다고. 살다 보면 우린 모른 척하고 지나간 선택이 나중에 사람의 얼굴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